자, 이번 시간에는 맹지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란 내가 원하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건축 허가의 진입로로 현재 상태가 되어 있으면 맹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축 허가의 진입로로 현재 상태가 아닐 때 어떻게 맹지를 탈출할 거냐? 이게 토지의 가치를 또 높이는 우리 중개사나 토지 투자자의 경쟁력이니까 맹지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토지 투자자 입장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이, 토지가 내 사무실에 의뢰되어 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진입로 여부. 그러니까 맹지냐 아니냐. 두 번째는 용도지역이 뭐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용도지역만 보고 진입로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로,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려면 크게 네 가지로 저는 나누었습니다. 이건 제가 나눈 겁니다.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지적도 맹지가 있다. 두 번째, 건축법 맹지가 있다. 세 번째, 주차장법에 의한 맹지가 있다. 네 번째, 각종 개발법에 의한 맹지가 있다. 즉, 그런 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맹지다는 얘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쉽게 탈출하면 경쟁력이고, 어렵게라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행이고, 탈출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맹지의 종류를 크게 한번 네 가지로 나눠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지적도의 맹지입니다. 지적도의 맹지. 우리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은 지적도,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구지적법에 의한 지적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밑에 도면이 나오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밑에 도면에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은 어떤 거냐면 지적도 플러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진 거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도면이고, 또 몇 년 전에 나온 건 부동산 종합증명이 있죠. 부동산 종합증명.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도면은 왼쪽에는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에 대한 도면, 오른쪽은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지적도에 내가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려고 하는 땅, 이걸 건축허가를 넣으려면 이제 대지라고 부르죠. 지목은 뭐 전이든 임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지,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일단은 토지,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으면 맹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을 좀 길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적도에 어떤 토지가 경계가 그려져 있는데, 그 토지하고 도로가 붙어 있다. 도로가 붙어 있다. 왼쪽 것은 지목이 도로인 도로, 왼쪽 것은. 오른쪽 것은 지목이 전인 도로. 또 왼쪽 것은 사유이다. 개인 땅. 뭐 오른쪽 것도 사유일 수도 있고 뭐 국공유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맹지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지목이 도로인 도로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현황도로, 그러니까 지적상에 있는 도로를 우리는 현황도로라고 말해보자고요. 현황도로. 그러니까 이미 지목이 도로가 됐고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잘 안 가봤지만, 그 현장을 안 봤지만 자동차 통행과 보행은 가능할 도로라고 가정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이곳이나 이곳에 이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없다면 이건 건축법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 붙어 있으면
이 도로 소유자가 개인일 때 이 사람의 사용승낙이 필요하게 되죠. 사용승낙이. 그런데 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은 맹지가 되는 거죠. 이게 없다고 봤을 때, 이 도로가 없다고 봤을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기존의 건축물이 허가가 돼 있다면, 뭐 도로관리대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이 도로가 공도인 건축법 도로 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나,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가 아무것도 없고 건축이 없고 이건 그냥 마을길 정도 수준이더라. 예? 자동차 통행은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이더라. 그러면 이 도로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에게 이 도로를 이용해서 또는 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 가능하냐고 묻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중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도로라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이 도로가 주변에 건축물이 있어서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 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없다면, 이 근처에 주택이 전혀 없다면 이 도로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국공유지인지 보셔서, 이 부분이 국공유면 그나마 다행인데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건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만약 그 소유자가 사용승낙 안 해주면 맹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지적도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적도의 도로에 접해 있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 반대로, 자, 이쪽은 또 아니고요. 이쪽에 현황은 도로이나 지목이 전 또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가능할 수 있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 어떤 것은 비도시 면지역은 2.5m 도로만 가지고도 됩니다. 도시적은 4m가 원칙이고 지형적으로 곤란한 건 3m, 그리고 막다른 도로 10m 미만은 2m까지 있죠. 그런데 어쨌든 2.5에서 4m, 그냥 4m 이상의 도로인데 너비가 지목은 전임야라 하더라도 현황이 도로일 경우에는 이 도로는 만약에 이 주변에 건축물이 있어서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났다면 이 도로는 건축법 도로이고 사용승낙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죠. 지목이 도로냐 아니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적도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나, 지적도의 도로에 접해 있다라고 해도 사용승낙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목이 도가 아니더라도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뒤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맹지는 첫 번째는 지적도 도로에 접도가 안 돼 있으면 맹지 당연한 거고, 근데 안 돼 있어도 맹지가 아닌 것도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자, 이런 도로가 어떤 주택의 대지에 여기가 지목이 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도로입니다. 건축법 기준에 맞는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진입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돼 있으니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게 건축법 44조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2m짜리 진입로가 내 대지까지 연결돼 있으면 합법인 거죠. 건축허가 받는데 문제 없죠. 그러나 이 2m가 포장돼 있으면 더 좋겠지만 포장이 안 돼도 현황도로 형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이 필지가 만약에
요렇게 한 필지가 돼 있어 가지고 한 필지가 돼 있어서 이 진입로 필지는 요렇게 한 필지 하는 것이요. 뭐 16-2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포장이 돼 있다. 포장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은 없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 포장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쪽에다가 건축허가를 넣겠다. 여기다. 응? 건축허가를 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 도로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이 도로의 성격을.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여기가 밭인데, 한 필지가 밭인데 밭의 일부가 포장이 돼가지고 이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도로에 연결이 돼서 이 건축허가를 넣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할이 안 돼 있어도, 그러니까 지목이 도여야 하고 그 도 되는 부분이 분할이 돼 있어야만이 건축법 도로냐? 아니라는 거죠. 분할이 안 돼 있어도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 지목이 중요하지 않고 24페이지 보십시오. 지목은 중요하지 않고 분할이 안 돼 있어도 도로이고, 원칙은 공시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공시가 돼 있지 않아도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조건에 미달하면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승낙입니다. 자, 만약에 이 도로가 사유지다 그러면 사용승낙이 필요하고, 이 도로도 사유지면 사용승낙이 필요하고, 이런 도로도 사유지면 사용승낙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원칙은 나무 땅은 사용승낙이 필요하나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맹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의 맹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4페이지에 지적도 맹지, 그래서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이 표시된 공부이다 이랬죠. 그래서 지적도의 맹지란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거나 접하였어도 도로 너비가 건축법규에 미달이거나 도로가 사유인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맹지가 되는 겁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올려놓았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 있는 데를 보면 토지 이용계획에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붙어 있는 땅도 있고 붙어 있지 않고 실제 현황만 도로인 통로가 있는 그런 건축허가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지적도의 도로 또는 종합증명 도면에 없다고 맹지다 라고 이렇게 버리시지 말고 현황을 봐서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 이건 어떤 방법이든 살려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건축사한테 질의를 하거든 아니면 시청의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질의민원을 하든 또 고충민원을 신청하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 합법이라는 것이죠. 맹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황도로에 붙어도 그림 그려놓았고, 그 밑에 중간벌 보면 너비가 미달하는 건 어떡할 거냐. 자, 보십시오. 좌우에 건축물이 있고 밑에 그림 보면 가운데 너비가 2m도 안 되는 도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도로 깊이 길이가 10m 미만이면 폭이 2m로, 10에서 35m는 폭이 3m로, 35m 이상이면 6m로 늘려야 되니까 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뒤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보시면 지목은 무관하고 분할이 안 돼도 되고 지정 공시된 근거가 꼭 없어도 맹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시다시피 건축행정 길라잡이 331페이지와 45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지적도 맹지 3,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면 맹기 맞죠. 그런데 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그 현황도로, 이 현황도로에 이미 주변에 건축이 있다면 그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할 때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것이고,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나도 똑같은 조건으로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사례 지금 보시면 허가 건축물 사례와 신고 건축물 사례 제가 그림 거기다 넣어 놓았죠. 세 번째, 국공유지입니다. 만약에 현황도로가 국공유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사유지인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래서 국공유지인 경우에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라 그래가지고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은 점용하거나 통행을 하려면, 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 국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때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용 허가. 그래서 비용과 절차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맹기 탈출할 수 있다. 또 그런 사용 허가를,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